안녕하세요. 보더라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밤바다에서 운명과 맞서 싸운 탈출의 기록입니다. 그 어떤 총성보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울리던 밤, 그는 철판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 한 손으로 바다를 붙잡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위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별빛조차 바람에 꺼진 밤이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검었다.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유조선 밑 철판에 매달려 있었다. 손끝이 미끄러지면 끝이었다. 바다와 죽음의 경계가 단 한 뼘 차이였다. 손가락 10개가 철판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손톱 밑으로 녹이 파고들었다. 따끔했다. 아팠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철판은 차갑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단순한 기름 냄새가 아니었다. 썩은 바다와 쇳가루 그리고 오래된 엔진 오일이 뒤섞인 냄새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단 하나의 소리도 내면 안 됐다. 기름이 피부에 스며들어 살같이 타는 듯 따가웠다. 팔뚝과 가슴, 얼굴 전체가 끈적이는 기름으로 범벅이었다. 피부가 짓무르는 느낌이었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그 상처를 핥히고 지나갔다. 이를 악물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었던 것에 비하면 그는 몇 번이고 숨을 참았다. 위에서는 군화 발소리가 울렸다. 쿵쿵쿵 규칙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소리였다. 갑판 위를 순찰하는 경비병들이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한 명이라도 철판 아래를 내려다본다면 그는 끝이었다. 아래에서는 물살이 속삭였다. 철썩 철썩 철썩. 파도가 유조선 선체를 때렸다. 그 진동이 철판을 타고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차갑고 무거운 진동이었다. 바다가 그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다. 내려와. 이제 그만 놓아. 편해질 거야. 바다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빨이 부딪혀 소리가 날 것 같아 이를 악물었다. 턱에 힘을 잔뜩 주었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갔다. 조금만 더 버텨. 그의 몸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2월의 동해 바다는 차가웠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처음엔 발끝부터 시작됐다. 발가락이 얼어붙었다. 그 다음은 종아리였다. 허벅지까지 감각이 무뎌졌다. 이제 배와 가슴까지 얼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놓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이미지만 떠올랐다. 고향 마을의 겨울 아침이었다. 하얀 눈이 쌓인 마당.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올랐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여동생이 마루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오빠 밥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떴다. 눈앞에는 검은 철판만 있었다. 어머니도 없었다. 여동생도 없었다. 따뜻한 밥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바다와 죽음만이 있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질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굶주림 때문이었다. 배고픔 때문이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단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그는 이 바다를 건너야 했다. 지난 2년 동안 마을에는 식량이 없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풀뿌리를 캤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도 없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어머니가 먼저 갔다. 작년 겨울이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이불 위에 누워 계셨다. 숨을 쉬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살이 하나도 없었다. 오빠, 엄마 깨워봐. 여동생이 울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셔.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여동생만이라도 살려야 했다. 남쪽으로 가야 했다. 바다를 건너야 했다. 한 달 전 그는 청진항으로 갔다. 밀수꾼을 만났다. 돈을 주고 유조선 밑에 매달릴 자리를 샀다.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밀수꾼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여동생에게 말했다. 누나 집에 가 있어. 내가 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언제 와? 여동생이 물었다. 금방. 그는 거짓말을 했다. 언제 올 수 있을지 몰랐다. 아니,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여동생은 울었다. 오빠 가지 마. 그는 여동생을 안았다. 뼈만 남은 작은 몸이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다음 날 새벽 그는 항구로 갔다. 밀수꾼이 그를 배 밑으로 안내했다. 유조선 밑바닥, 철판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다. 여기 매달려 있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들키면 끝이에요. 밀수꾼은 그에게 밧줄을 묶어주었다.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배가 출발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다. 손에 힘도 있었고 정신도 또렷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굳어갔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다. 팔이 떨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정신이 흐려졌다.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손을 놓는다. 뺨을 때렸다. 혀를 깨물었다. 피가 입안에 고였다. 짠맛이 났다. 그때 바다 위 어둠 속 멀리서 조명탄이 붉게 터졌다. 휘익 펑. 하늘이 순간 붉게 물들었다. 북한 해군 경비정이었다. 순찰 중이었다. 조명탄이 천천히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바다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순간 철판 아래까지 붉은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림자가 생겼다. 물결 위로 붉은 빛이 춤을 췄다. 그는 숨을 멈췄다. 움직이지 않았다. 눈만 가늘게 떴다. 조명탄이 점점 가까워졌다. 물에 쉬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너무 컸다. 온 세상이 그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가판위 사람들도 들을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을 눌렀다. 조용히 해. 제발. 하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쿵쿵 쿵쿵 쿵쿵쿵. 공포였다. 순수한 공포였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손만 놓으면
몸만 미끄러지면, 소리만 내면 모든 게 끝이었다. 그의 손은 이미 한계였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철판을 붙잡고 있는지, 철판이 그를 붙잡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 나왔다. 손바닥에 피부가 찢어졌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감각이 없었다. 조금만 더. 한국까지. 조금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터졌다. 저기 뭐야? 아래쪽 확인해봐. 갑판 위에서였다. 경비병의 목소리였다. 거칠고 날카로웠다. 순간 그의 온몸이 굳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멈췄다. 시간이 정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그 목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들켰다. 절망이 밀려왔다. 이제 끝이었다. 여기서 잡히면 총살이었다. 아니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다. 그는 철판을 더 세게 붙잡았다. 손톱이 부러지는 소리가 바다 밑에서 들렸다. 뚝뚝 손톱이 하나, 둘 부러져 나갔다. 피가 흘렀다. 바닷물에 섞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쿵쿵쿵. 철판 바로 위였다. 누군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숨을 참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뭐 있어?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었다. 그는 기도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했다. 제발, 제발, 보지 마. 지나가. 아니, 착각인가 봐. 그냥 파도 소리였나? 첫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쿵쿵쿵. 점점 작아졌다. 사라졌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폐에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후욱 온몸에 힘이 빠졌다. 손이 미끄러졌다. 아드순간 몸이 기울었다. 물속으로 반쯤 빠졌다. 안 돼. 그는 다시 철판을 붙잡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끌어올렸다. 팔이 비명을 질렀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야 해. 여동생이 기다려. 살아야 해. 그때 유조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쿵. 진동이 철판을 타고 전해졌다. 뭔가 달라졌다. 쿵쿵쿵. 엔진이었다. 엔진이 깨어났다. 거대한 쇳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소리였다. 유조선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다. 철판이 진동했다. 그 진동이 팔과 가슴을 때리며 밀려왔다. 뼈까지 울렸다. 출항이다. 남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다. 유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물살이 거세졌다. 철판 밑으로 바닷물이 밀려들어왔다. 처음엔 발목까지였다. 그 다음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살아야 해, 이번엔 반드시.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짠맛이 바닷물과 섞였다. 눈앞이 번쩍거렸다. 어지러웠다. 저혈당이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도 마시지 못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파도가 철판 밑을 때리며 기름방울이 튀었다. 철썩철썩.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눈을 뜰 수 없었다. 코로 물이 들어왔다. 기침이 나왔다. 콜록콜록 참을 수 없었다. 소리가 났다. 안 돼. 들리면 안 돼. 하지만 엔진 소리가 모든 것을 덮었다. 쿠쿠쿠쿠쿵. 굉음이었다. 세상이 떨렸다.
유조선이 서서히 전진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물살이 점점 세졌다. 파도가 거세게 철판을 때렸다. 쾅, 쾅.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손이 미끄러졌다. 철판에서 떨어졌다.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바닷물이 눈을 찔렀다. 따가웠다. 소금기가 눈알을 태웠다. 귀와 코를 한꺼번에 덮쳤다. 입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으윽.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우웅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만 있었다. 온몸이 뒤틀렸다. 물살에 휘말렸다. 팔이 꺾였다. 다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다. 아팠다. 하지만 숨을 쉴 수 없었다. 물만 들이마셨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이제 끝이었다. 여기서 죽는 것이었다. 북한 바다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팔을 휘저었다. 발을 찼다. 위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어디가 위인지 알 수 없었다. 사방이 검었다. 방향 감각이 없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을 쉬고 싶었다. 입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열면 안 됐다. 물이 들어올 것이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조금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물속에서 눈을 떴다. 캄캄한 어둠 속 거대한 선체의 그림자만이 있었다. 유조선의 밑바닥이었다. 검은 철판이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빛 한 줄기가 있었다.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물속에서 흔들리는 빛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그쪽을 향해 팔을 뻗었다. 팔이 떨렸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강제로 움직였다. 움직여. 제발. 마지막이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쿵쿵쿵쿵쿵 터질 것 같았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다. 입안에 피 맛이 났다. 하지만 손끝이 닿았다. 쇠사슬.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다. 그는 그것을 꽉 잡았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모든 힘을 손에 집중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순간 그 쇠사슬이 그를 다시 끌어올렸다. 철커덕 철커덕. 쇠사슬이 울렸다. 유조선 밑에 매달린 닷줄이었다. 그는 그것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한 손 한 손. 천천히. 수면이 보였다. 빛이 보였다. 희미한 달빛이었다.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그는 수면을 뚫고 올라왔다. 화악. 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입을 벌렸다. 공기를 들이마셨다. 크악. 숨이었다. 생명이었다. 그는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콜록. 폐 속에 있던 물을 토해냈다. 바닷물과 피가 섞여 나왔다. 하지만 살았다.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쇠사슬을 붙잡고 매달렸다. 유조선은 계속 전진했다. 파도가 그를 때렸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잡았어. 뭐가 매달려 있어. 갑판 위에서였다. 누군가 그를 발견했다.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쳤다. 눈이 부셨다. 하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귀 속엔 바닷물과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다. 쿵, 쿵, 쿵. 세상이 멀어졌다. 소리가 작아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이 바다가 날 버리지 않길. 그의 마지막 생각은 그거였다. 바다에게 하는 기도였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남쪽 땅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스쳤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북풍이었다. 그 바람은 바다 위로 남쪽으로 흘러갔다. 한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생명을 향해. 그리고 그는 그 바람을 따라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다. 손은 여전히 쇠사슬을 붙잡고 있었다. 죽어도 놓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바람이 불었다. 짧고 날카로운 바람. 그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차갑고 거칠고 살아있는 바람.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눈을 떴다.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다. 눈꺼풀 사이로 쏟아지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는 다시 눈을 감아야 했다. 하지만 귀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쉭, 쉭. 바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 물 위의 바람이었다. 공기를 가르며 지나가는 살아있는 바람의 소리. 그는 천천히 눈을 다시 떴다.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 하늘.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허.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차갑고 짜고 비릿한 공기. 하지만 그것은 분명 공기였다. 물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몸이 흔들렸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그를 받치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 금속이었다. 파도가 몸을 흔들 때마다 그 금속 표면이 덜컹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흔들렸다. 수평선이 기울어졌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기울었다. 멀미가 밀려왔다. 위장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꾸역. 바닷물이 입 밖으로 쏟아졌다. 짜고 쓰고 비린 물. 기름 냄새가 섞인 물. 그는 몇 번이고 토해냈다. 몸속에 들어찬 바다를 전부 뱉어내려는 듯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허, 허.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쿵쾅, 쿵쾅, 쿵쾅. 가슴팍이 터질 것 같았다. 귀 속에서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초점이 맞지 않는 시야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림자들. 사람 모양의 그림자들이 저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쪽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말투였다. 억양이 달랐다. 북쪽의 말투가 아니었다. 움직인다. 살아있어. 그 말과 함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쿵, 쿵, 쿵. 금속 바닥을 울리는 발소리. 여러 명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우리 해경이에요. 구조대예요. 해경.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왔다. 해경. 바다의 경찰. 남쪽의 구조대. 그는 떨리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주황색 구명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겁고 짜고 떨리는 눈물. 잡아. 손 내밀어. 한 남자가 그에게 손을 뻗었다. 거칠게 그을린 손. 굳은 살이 박힌 일하는 사람의 손. 그는 팔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가 굳어 있었다. 근육이 얼어붙은 듯 경직되어 있었다. 힘내요. 조금만 더.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팔을 길게 뻗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따뜻했다. 그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얼어붙은 그의 피부로 전해졌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바람에 흩어져 버릴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 하지만 남자는 들었다. 남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데려갈게요. 두 명의 대원이 더 다가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들어 올렸다. 팔 아래, 무릎 아래로 손이 들어갔다. 하나, 둘, 셋.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세상이 기울었다. 하지만 그는 떨어지지 않았다. 단단한 팔들이 그를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저체온증 심해요. 담요 가져와요. 맥박 빠르고 불안정해요. 산소 필요해요. 링거 준비하세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빠르고 정확하고 훈련된 목소리들. 그는 부드러운 무언가 위에 놓였다. 들것이었다. 담요가 몸 위로 덮였다. 무겁고 따뜻한 담요. 누군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많이 추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해질 거예요. 여자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흰색 제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간호사였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는 입술을 떨었다. 대답해야 할까? 진짜 이름을 말해도 될까?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했다. 의심도 경계도 없었다. 철수입니다. 가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었다. 철수 씨, 잘 오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길이 전해주는 온기가 얼어붙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속 바닥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바퀴가 구르는 소리. 조심이요. 머리 조심. 누군가가 외쳤다. 들것이 기울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떴다. 하늘이 점점 멀어졌다. 회색빛 하늘이 좁은 통로 사이로 보였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흰색 배의 벽이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고 녹이 쓴 곳도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자신을 구해준 배였다. 철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실내였다.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웅, 웅. 낮고 안정적인 소리. 들것이 바닥에 내려졌다. 여러 손이 그의 몸을 만졌다. 옷을 벗기고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다. 체온 33도. 저체온증 2단계. 혈압 90, 50. 쇼크 전 단계. 호흡 빠르고 얕아요. 산소 투여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는 그 숫자들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과 집중이 느껴졌다. 무언가 차가운 것이 팔에 닿았다. 주사 바늘이었다. 따끔. 통증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것에 비하면. 링거 들어갑니다. 투명한 액체가 호스를 타고 내려왔다. 그 액체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살아있다는 느낌. 치료받고 있다는 느낌. 산소 마스크 착용하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다. 고무줄이 머리 뒤로 감겼다. 쉭.
산소가 흘러들어왔다. 맑고 차갑고 깨끗한 공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허파 깊숙한 곳까지 그 공기가 채워졌다. 머리가 조금 맑아졌다. 시야가 선명해졌다. 천장이 보였다. 흰색 천장.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몇 명의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철수 씨, 들리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다친 곳은요? 그는 생각했다. 어디가 아프지 않은가. 온몸이 아팠다. 팔도, 다리도, 등도, 가슴도.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여기가 남쪽인가요? 그 질문이 나오자 실내가 잠시 조용해졌다. 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무언가 알아차린 듯한 눈빛. 네. 나이 든 남자가 대답했다. 구조대장으로 보였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역입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구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꿈꾸던 땅.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턱으로 목으로 흘러내렸다. 산소 마스크 안쪽이 뿌옇게 흐려졌다. 괜찮아요. 간호사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울어도 돼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천천히 쉬세요.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지금은 쉬는 게 중요해요. 담요가 목까지 올라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담요. 그 무게가 마치 안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실내가 조금씩 어두워졌다. 아니, 그의 눈이 감기고 있었다. 피로가 밀려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여기는 안전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 쿵, 쿵, 쿵. 느리고 안정적이고 살아있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갈매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끼룩, 끼룩. 바다의 새, 자유의 새. 그 소리가 귓속에 맴돌 때 그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바다가 아닌 따뜻한 땅 위를. 발밑에서 풀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봄바람이었다. 앞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였다. 아버지였다. 누나였다. 그들이 웃고 있었다.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잘 왔어. 그는 달려갔다. 팔을 벌리고 웃으며 그들에게로.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여전히 흰색 천장. 하지만 빛이 달랐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이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링거줄이 팔에 매달려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이미 벗겨져 있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다. 다른 환자였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푸른 바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 어젯밤 자신을 삼키려 했던 그 바다가 이제는 평화롭게 출렁이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하얀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다 냄새,
소금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인 삶의 냄새.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아니었다. 이제는 생명의 냄새였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차고 살아있는 소리. 살았다. 그가 속삭였다. 나 살았다. 그 말과 함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젯밤 그 간호사였다. 일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곧 육지로 옮겨드릴 거예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네.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분들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안전. 그 단어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다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 꿈꿔온 땅. 자유의 땅.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 그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마 끝 약 1만 2천 자. 산막 낯선 땅의 그림자. 디, 디, 디. 낯선 기계음이 귀를 찔렀다. 일정한 간격. 끊임없는 반복.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그를 깨웠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납처럼 무거운 눈꺼풀. 천천히 조금씩 빛이 스며들었다. 하얗고 밝고 차가운 빛. 그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새하얀 천장. 형광등이 일렬로 박혀 있었다. 웅. 낮은 전기음이 울렸다. 어디선가 들리는 환기구 소리. 쉭, 쉭. 공기가 순환하는 소리. 그는 고개를 움직이려 했다. 목이 뻣뻣했다. 근육이 굳어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고개를 돌렸다. 옆에 기계가 있었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는 기계. 디, 디, 디. 심전도 모니터였다. 가는 선이 화면을 가로질렀다. 파동을 그리며 오르고 내리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의 심장 박동이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코끝으로 냄새가 스며들었다. 소독약 냄새, 알코올 냄새, 약품 냄새, 익숙하지 않은 낯선 냄새. 병원. 여기는 병원이었다. 창문이 보였다. 커튼이 반쯤 걷혀 있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노란빛. 따뜻해 보이는 빛. 하지만 그 빛은 그의 피부에 닿자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팔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에 묶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양팔이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다. 하얀 천, 부드러운 천, 억지로 묶은 것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묶여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묶여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혔다. 호흡이 빨라졌다. 띠띠띠띠. 모니터가 경고음을 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진정하라. 진정해야 한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병원이다. 구조됐다. 살았다. 하지만 왜 묶여 있는가?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쿵, 쿵, 쿵. 빠른 발소리.
여러 명. 소리가 가까워졌다. 문 앞에서 멈췄다. 끽. 문이 열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남자가 말했다.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 괜찮으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목구멍이 갈라진 듯 따가웠다. 물. 그가 속삭였다. 간신히 나온 목소리.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옆 테이블에서 컵을 들었다. 빨대가 꽂혀 있었다. 그의 입에 빨대를 댔다. 천천히 드세요.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차갑고 맑고 깨끗한 물.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식도를 적시며 위장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몇 모금 더 마셨다. 숨이 조금 트였다. 여긴. 그가 물었다. 여긴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여전히 갈라졌다. 의사가 클립보드를 넘기며 대답했다. 국경 근처 해안입니다. 정확히는 속초 인근 해양경비대 의무실이에요. 속초. 남쪽의 도시. 대한민국의 땅.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의사가 말했다. 바다에서 구조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 이틀. 그는 이틀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당신의 체온은 구조 당시 섭씨 32.5도였어요. 저체온증 3단계. 몇 분만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죽었을 것이다. 운이 좋으셨어요. 의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름. 진짜 이름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짜 이름을. 김. 그가 말했다. 김철수입니다. 의사가 클립보드에 뭔가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슥, 슥. 김철수 씨. 의사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띠띠띠. 모니터가 반응했다. 의사가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의사일 뿐입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었다. 일뿐이라는 말. 그 뒤에 숨은 의미. 그 순간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다. 두 개의 그림자.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 의사가 아닌 사람들. 그는 그 그림자들을 보았다. 짙은 색 양복. 곧게 선 자세. 말없이 서 있는 모습. 경찰이 아니었다. 군인도 아니었다. 뭔가 다른 사람들. 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김철수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며. 당신이 북쪽에서 왔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기계음만 계속 울렸다. 디, 디, 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의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이상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 의사가 설명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직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모르는 게 나은가? 이곳의 공기는 자유롭지만. 의사가 문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그만큼 차갑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의사는 클립보드를 덮었다. 일단 당신의 건강부터 회복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나머지는 나중 일이에요. 의사가 일어섰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 병실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문이 열렸다. 긱. 복도의 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양복 차림, 짙은 색 넥타이, 표정 없는 얼굴. 그들과 의사가 짧게 눈을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가 오갔다. 긴장, 경계, 압박. 문이 닫혔다. 쿵. 방 안에는 다시 그만 남았다. 그와 기계음. 디, 디, 디.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새하얀 천장.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천장. 하지만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떠올랐다. 탈북자, 망명자, 불법 월경자, 조사 대상. 그는 눈을 감았다. 후, 후. 숨을 깊게 쉬었다. 진정하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바다를 건넜다고, 살아남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많은 발소리. 쿵쿵쿵쿵. 복도를 메운 발소리. 멈췄다. 문 앞에서 그는 눈을 떴다. 문을 바라봤다.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갔다. 긱.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의사가 아니었다. 양복 입은 남자. 40대 후반.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김철수 씨. 남자가 말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 박민준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남쪽의 정보기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을. 당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겼다. 기익. 침대 옆에 앉았다. 클립보드가 아닌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이 켜졌다. 파란빛.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남자가 화면을 터치했다. 성함,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나하나가 함정이었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들킬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위험할 것이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김철수, 1985년 3월 15일생. 함경북도 청진 출생. 가족은 없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입력했다. 직업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떤 공장? 섬유 공장입니다. 공장 이름은 청진 제1섬유공장입니다. 질문과 대답.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남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믿는지 의심하는지 알 수 없었다. 김철수 씨. 남자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북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핵심 질문이었다. 모든 게 이 대답에 달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배를 탔습니다. 밤에 몰래 배에 숨어서. 어떤 배? 화물선입니다. 행선지는 모릅니다. 그냥 남쪽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혼자였습니까?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쳐야 했습니다. 왜?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다. 왜 도망쳤는가?
이유를 말해야 하는가? 진짜 이유를.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요? 배가 고팠습니다.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목소리가 떨렸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떨림이었다. 남자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분석하듯, 판단하듯. 알겠습니다. 남자가 일어섰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조사. 그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까지 남자가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다. 잘 쉬십시오. 문이 닫혔다. 쿵. 다시 혼자.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윙윙 울었다. 기계음이 계속되었다. 디, 디, 디. 창문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까, 까. 검은 새, 불길한 새. 그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묶인 팔을 바라봤다. 하얀 천, 부드럽지만 벗어날 수 없는 천. 손가락을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천이 조금 느슨해졌다. 계속 움직였다. 몇 분 후 한쪽 손이 풀렸다. 그는 다른 손에 매듭을 풀었다. 자유로워진 팔.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다. 그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쥐었다. 피부가 차가웠다. 아직도 바닷물의 냉기가 뼛속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제 그가 속삭였다. 나 혼자다. 바다에서는 죽음과 싸웠다. 여기서는 의심과 싸워야 한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적이었다. 여기서는 사람이 적일 수도 있다. 그는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 하늘.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까마귀가 다시 날아갔다. 검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멀리. 그 모습이 사라질 때 방 안에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그림자.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침대 위로 내려앉는 그림자. 그는 그 그림자 속에 누워 눈을 감았다. 살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기계음과 섞였다. 디, 쿵, 디, 쿵. 삶과 죽음의 경계. 자유와 감금의 경계. 진실과 거짓의 경계. 그 경계 위에 그는 서 있었다. 홀로. 낯선 땅에서. 낯선 하늘 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었다. 병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 벽의 스위치, 복도의 조명 모두 꺼져 있었다. 오직 창문 틈으로만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가로등 불빛, 노란빛.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타일 위에 사각형을 그렸다. 그는 여전히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무릎을 세운 채,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다. 투명한 호스. 그 호스를 따라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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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울씩 일정한 간격으로. 그 소리가 시계를 대신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느리게, 무겁게.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바다가 보였다. 검은 바다. 기름 냄새 가득한 바다. 그 바다 위로 붉은 조명탄이 터졌다. 쉭, 팡.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 빛 아래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경비병들, 총을 든 사람들, 그들이 외쳤다. 멈춰라. 쏜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뛰었다. 난간을 넘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충격. 숨이 멎는 순간. 그리고 물속에서 들린 둔탁한 총소리. 퍼, 퍼, 퍼. 물 위로 떨어지는 총알. 물속으로 파고드는 총알. 그는 더 깊이 잠수했다. 눈을 뜬 채로. 어둠 속으로. 그는 눈을 떴다. 병실로 돌아왔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쿵쿵쿵쿵.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진정하라. 이미 끝난 일이다. 살았다.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 밤이었다. 그는 그 밤을 잊지 못했다.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무전실에 있었다. 함선의 무전실. 좁고 어두운 방. 낡은 기계들이 즐비한 방. 그는 헤드셋을 쓰고 무전기 앞에 앉아 있었다. 지지직.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명확하고 명령조의 목소리. 29호선, 29호선. 그는 버튼을 눌렀다. 29호선 수신합니다. 평양 지휘부입니다. 긴급 명령 전달합니다. 그의 손이 펜을 잡았다. 종이에 받아 적을 준비를 했다. 모든 외화 수송선은 동해안 북단에서 대기하십시오. 남측 해역 접근 시 즉시 폭파 조치를 실행하십시오. 그의 손이 멈췄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측 해역 접근 시 폭파하십시오. 선체에 설치된 자폭 장치를 가동하고 전승조원은 즉시 철수하십시오. 폭파. 그 단어가 귓속을 울렸다. 하지만 그가 말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원 철수 후 폭파입니다. 질문을 줄이고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무전이 끊겼다. 지지지직. 잡음만 남았다. 그는 헤드셋을 벗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내려다봤다. 거기 적힌 글자들. 폭파, 자폭, 철수.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열었다. 선원 명단. 23명의 이름. 한 명씩 눈으로 훑었다. 김영호, 이성민, 박철웅, 최준혁. 그리고 마지막 줄. 한민수. 그의 손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다. 한민수, 22살, 기관실 보조원. 그의 동생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수. 그가 속삭였다. 동생, 어린 동생. 그가 공장에서 일할 때 민수는 학교에 다녔다. 그가 군에 입대했을 때 민수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그가 이 배에 배치됐을 때 민수도 함께 배에 올랐다. 형, 나도 바다 보고 싶어. 민수가 말했었다. 형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게. 그는 말렸었다. 바다는 위험해. 너는 육지에 남아.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다. 형 혼자 두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내가 형 옆에서 지켜줄게. 결국 민수는 배에 올랐다. 기관실에 배치됐다. 엔진을 돌보는 일, 기름을 점검하는 일, 위험하지 않은 일.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평양에서 내려온 명령은 이 배를 폭파하라는 것이었다. 선원들을 철수시키고 배를 폭파하라는 것.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철수 명령이 내려져도 모든 선원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멈춰야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배가 멈추면 남측 해경에 납포된다. 납포되면 망명자가 된다. 북으로 돌아갈 수 없다. 평양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차라리 배와 함께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는 편을 택한다. 그것이 평양의 논리였다. 그는 무전기를 바라봤다. 버튼 하나면 명령을 전달할 수 있었다. 선장에게, 기관장에게, 모든 승조원에게. 하지만 그의 손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껐다. 딸깍. 불이 꺼졌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그는 종이를 구겼다. 명령서를 구겼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일어섰다. 문을 열었다. 복도가 어두웠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붉은 빛. 그 빛을 따라 그는 걸었다. 기관실로. 계단을 내려갔다. 쿵, 쿵, 쿵. 철제 계단이 울렸다. 아래층으로, 더 아래층으로. 기관실 문을 열었다. 웅웅웅. 엔진 소리가 들렸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형? 민수였다.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형, 무슨 일이야? 여기 왜 왔어? 그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그가 말했다. 입에 위험해. 뭐? 민수가 웃었다. 무슨 소리야? 엔진 멀쩡한데. 그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에 곧 폭파될 거야. 민수의 웃음이 멈췄다.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평양에서 명령이 왔어. 남측 해역 접근 시 배를 폭파하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우리는 철수하라고 했어. 하지만 너희는 기관실에 있잖아. 배가 멈춰야 나올 수 있잖아.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기관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형? 민수가 속삭였다. 우리 어떡해? 그는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내가 지킬게. 절대 죽게 안 해.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지 않을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럼 형이 처벌받잖아. 상관없어. 그가 말했다. 너만 살면 돼. 안 돼. 민수가 소리쳤다. 형 혼자 희생할 순 없어. 민수야. 그가 민수의 얼굴을 마주봤다. 형은 이미 결정했어. 너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어. 모른 척해. 알았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울지 마. 형은 괜찮을 거야. 그는 민수를 안았다. 짧게, 세게, 그리고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관실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쿵. 그 소리와 함께 민수의 울음소리가 차단됐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갑판으로.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그는 난간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검은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그 바다 너머 남쪽이 있었다.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유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동생, 가족, 사람.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령서를 꺼냈다. 찢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다. 바람이 그 조각들을 날렸다. 하얗게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가 속삭였다. 도망쳐야 해. 명령을 거부했다. 곧 평양이 알게 될 것이다. 무전이 끊긴 것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그러면 체포령이 떨어질 것이다. 그는 배의 선체를 따라 걸었다. 어둠 속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유조선의 밑바닥.
거기 체인이 늘어져 있었다. 그는 체인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쇠. 이것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배 밑으로 숨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민수가 산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첨벙. 차가운 충격. 물이 온몸을 감쌌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바닷속 사람이 되었다. 병실로 돌아왔다. 그는 눈을 떴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눈물이 흘렀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민수. 그가 속삭였다. 미안해.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끽. 소리 없이 천천히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사람. 양복을 입은 사람. 그는 낮에 봤던 그 남자였다. 국정원 요원. 박민준. 남자는 문을 닫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의자를 끌어당겼다. 끽. 침대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잘 버텼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낮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며칠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악몽, 식은땀, 떨림. 전형적인 PTSD 증상이더군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쳤는지, 무엇을 두고 왔는지.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탁자 위에 놓았다. 이제부터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봉투를 열었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 남자가 그중 하나를 들었다. 가로등 빛에 비쳤다. 이 사진 보입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사진을 봤다. 어둡고 낡은 사진. 흑백 사진. 두 명의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군복을 입고 경직된 표정으로. 하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이 사람. 남자가 사진을 가리켰다. 맞습니까? 그는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봤다. 한 명은 자신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25살쯤에. 그리고 그 옆에 민수가 있었다. 20살의 민수. 첫 군복을 입은 민수. 형의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수. 그의 손이 떨렸다. 동생은. 그가 말끝을 삼켰다. 목이 메었다.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신의 동생 한민수는 살아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북쪽에서 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한다니. 당신을 잡아오면 가족은 살린다는 조건으로.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남자가 서류를 덮었다. 당신이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후 평양은 당신의 가족을 체포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동생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형을 남쪽에서 잡아오면 어머니를 살려주겠다고. 민수가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까? 예.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지금 남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덧붙였다. 이미 한 척의 침투정이 동해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링거줄이 팽팽해졌다. 민수가 여기 온다고요? 그는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그게 그의 명령이니까.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쿵쾅 쿵쾅 쿵쾅.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다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기름 냄새, 쇠 냄새, 죽음의 냄새,
잡히면 그가 속삭였다. 그는 죽는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숨어야 그도 산다. 숨는다. 그게 답인가? 동생이 자신을 찾아 헤매는 동안 자신은 숨어 있어야 하는가? 그는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달이 보였다. 하얀 달, 둥근 달. 그 달빛이 병실 바닥까지 닿았다. 길게 늘어진 빛. 그 빛 위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길고 어두운 그림자. 민수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날 닮았어요. 뭐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키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그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 하지만 난 이제 그가 아니야. 남자가 일어섰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팔에 링거를 뽑았다. 직. 바늘이 빠졌다. 피가 한 줄기 흘렀다. 붉은 피. 그는 손등으로 피를 닦았다. 그가 나를 잡으러 온다면. 그가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나는 그를 구하러 나갈 겁니다.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아니에요. 그가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젠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위잉, 위잉. 급하고 날카로운 소리. 창문 밖으로 붉은 빛이 번졌다. 경광등. 여러 대의 경광등.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젖혔다. 밖에 경찰차들이 모여 있었다. 해경 차량, 군 차량,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무전기 소리, 고함 소리, 북측 침투정, 5마일 해상에서 포착, 해병대 출동, 해안전 구역 봉쇄. 그는 창문을 열었다. 끽.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밤바람, 바다 냄새를 실은 바람.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바다의 냄새를 다시 맡았다. 소금, 물,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민수의 냄새, 동생의 냄새. 민수야. 그가 속삭였다. 기다려라. 형이 간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2층 높이, 아래는 풀밭, 뛰어내릴 수 있다. 그는 창틀에 손을 얹었다. 안 됩니다.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이미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래가 까마득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바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뛰어내렸다. 휙. 몸이 공중에 떴다. 중력이 그를 끌어당겼다. 바람이 귀를 울렸다. 그리고 쿵. 풀밭에 떨어졌다. 몸을 웅크렸다. 구르며 충격을 흡수했다. 어깨가, 등이, 허벅지가 땅에 부딪혔다. 아팠다. 하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는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을 주었다. 서 있을 수 있었다. 걸을 수 있었다. 뛸 수 있었다. 그는 병원 담장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도주자다. 잡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담장에 도착했다. 높이 2미터. 그는 담장을 기어 올랐다. 손톱이 벽돌에 긁혔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계속 올랐다. 정상에 도착했다. 담장 위에 올라섰다. 뒤를 돌아봤다. 경비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췄다. 내려와. 다칠 수 있어. 그는 앞을 봤다. 담장 아래 골목이 보였다. 어두운 골목. 그는 뛰어내렸다. 착! 콘크리트 바닥에 착지했다. 무릎이 꺾였다.
바다를 향해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타닥, 타닥, 타닥. 맨발의 발소리. 환자복이 바람에 펄럭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달렸다. 멈출 수 없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골목이 끝났다. 큰 도로가 나왔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그는 도로를 건넜다. 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끽. 경적이 울렸다. 빵. 미쳤어? 운전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건물 사이로, 골목 사이로. 바다 냄새가 점점 짙어졌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다가, 민수가.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상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바다를 봤다. 검은 바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다. 배. 작은 배. 해안을 향해 다가오는 배. 민수. 그가 속삭였다. 저 배에 동생이 타고 있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동생.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형을 배신해야 하는 동생. 그는 해안으로 내려갔다. 뼈까지 시린 차가움. 하지만 익숙한 차가움. 그는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파도가 얼굴을 때렸다. 짠물이 입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뱉어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갔다. 저 배를 향해, 민수를 향해. 배가 가까워졌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부르릉, 부르릉. 그리고 갑자기 배가 멈췄다. 엔진이 꺼졌다. 고요해졌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철서? 철서? 배 위에서 불빛이 켜졌다. 손전등.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민수의 목소리. 민수야. 그가 대답했다. 나야. 형이야. 침묵. 긴 침묵. 형?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형이야? 그래. 나야. 배 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첨벙. 물이 튀었다. 민수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는 형을 향해 헤엄쳤다. 팔을 휘저으며 다리를 차며 필사적으로. 두 사람이 마주쳤다. 물속에서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꽉. 세게. 형. 민수가 울었다. 형. 정말 형이야. 그래, 민수야. 형이야. 미안해. 미안해, 형. 나 형 잡으러 왔어. 어머니 살리려고. 나 알아. 그가 민수의 등을 두드렸다. 다 알아. 너 잘못 없어. 하지만 나 형 배신했어. 나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민수야. 그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너 혼자 돌아가. 뭐?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너는 배 타고 혼자 돌아가. 안 돼. 민수가 소리쳤다. 형 없이는 못 가. 형 없으면 어머니도 죽어.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렇게 말해. 형을 찾았지만 형이 저항해서 놓쳤다고. 그럼 평양은 너를 용서할 거야. 어머니도 살릴 거야. 그럼 형은? 나는. 그가 바다를 바라봤다. 끝없는 바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자유롭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안 돼, 형. 나 혼자는 못 가. 민수야. 그가 동생을 꽉 안았다.
너는 가야 해. 어머니 지켜야지. 형도 같이. 나는 이미 선택했어. 너와 어머니를 지키는 걸. 그는 민수를 놓았다. 천천히. 배를 가리켰다. 가. 지금 당장. 민수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형? 울지 마. 형은 괜찮아. 너만 살아있으면 형은 행복해. 그는 민수를 밀었다. 배 쪽으로. 가. 민수는 울면서 배로 헤엄쳤다. 뒤돌아보며 계속 울면서 배에 올라탔다. 엔진이 다시 켜졌다. 부르릉. 배가 돌아섰다. 북쪽으로. 어둠 속으로. 그는 혼자 남았다. 바다 한가운데. 달빛 아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무수히 많은 별. 그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파도가 그를 흔들었다. 차갑고 거칠고 하지만 살아있는 파도. 민수야. 그가 속삭였다. 잘 가라. 형은 여기 있을게. 너를 위해 계속 살아있을게. 그는 해안으로 헤엄쳤다. 천천히 힘겹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기어올랐다. 몸을 일으켰다. 뒤돌아봤다. 바다가 고요했다. 파도만 끊임없이 해안을 두드렸다. 철서? 철서? 그 소리가 마치 어떤 약속처럼 들렸다. 이별의 약속? 재회의 약속?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봤다. 그리고 알았다. 자신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 없는 사람, 과거 없는 사람,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걸었다. 해안을 따라 새로운 땅을 향해.